안녕하세요. 임채연입니다. 오늘 수업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통틀어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일단 좀 더 복잡한 걸 그려보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 활용하는 법을 좀 익혀보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 비교적 간단한 거를 그려볼 건데, 이번에는 치수선이랑 레이어까지 활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그리기 위해서 리미트 설정부터 해야겠죠. 리미트 설정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가늠을 해보면은 가로로는 치수선 들어갈 것까지 해서 한 150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세로로는 3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설정부터 해보겠습니다. 0,0에서부터 150, 300으로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냅 세팅에서 요거를 체크를 해제해 주고요. 화면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만한 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긴 그릴 건데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레이어부터 건드려 보겠습니다. 레이어에서 일단 저는 레이어를 3개만 추가를 시켜볼게요. 레이어 3개만 추가해서 첫 번째는 중심선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인이라고 이름을 바꿔두고요. 세 번째는 치수선이라고 이름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제가 중심선이라고 한 그거를 기준선을 사용을 할 건데, 어쨌든 기준선에 대한 것들은 그림에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임의로 기준선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선을 사용을 해 놓은 거고요. 메인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그릴 거고, 그리고 치수선이 여기 치수선들하고 지름 표시, 각도 표시 이것들을 할 건데, 이 치수선이 지금 이거는 흑백 그림이라 다 검은색으로 돼 있는데 저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색깔을 좀 진한 녹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하나 더불어서 빨간색에서 중심선의 라인 타입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로드에 들어가서 센터 곱하기 2로 할게요. 센터 곱하기 2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색깔 지정이랑 선 종류 지정까지 해서 레이어 세팅이 끝났고요. 제일 먼저 중심선을 그릴 거기 때문에 중심선에다 레이어를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놓고 중심선을 어떻게 그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요게 수직선이니까 요걸 먼저 중심을 잡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50에 300으로 전체 사이즈를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선을 지금 한글이라서 선 명령이 안 들어갔어요. 이럴 때는 한영키를 한번 눌러주고 다시 L을 눌러가지고 선 그리기를 들어가 주시고요. 0,0에서부터 0,300까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한번 누르거나 ESC를 눌러서 취소를 해주고요. 요거를 잡고 이제 이동 명령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동 명령을 사용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는데 저는 이번에 40만큼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40만큼 옮겨서 요 기준을 잡아준 거예요. 이제 요게 어디까지에 이게 선이 위치하는지를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또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번에는 0,0에서부터 150,0 잘못했네요. 다시 선 그리기 들어가서 0,0에서부터 150,0까지 이렇게 선을 그리고 스페이스로 나와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동 명령으로 위로 150만큼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동을 한번 생략하려면 처음부터 여기다 선을 그려도 되겠죠. 제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이 60이라는 사이즈를 먼저 잡아봅시다. 60이라는 사이즈를 잡기 위해서 5를 눌러주고요. 옵셋이죠. 옵셋을 해주고 30만큼 이거를 위쪽으로 한번 아래쪽으로도 한번 요렇게 하면은 이제 요 길이가 요 60만큼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또 45도만큼 이렇게 뻗어나가고 길이가 90이고 또 이거는 지름이 40인 반원이 되겠죠. 요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제 메인을 그릴 거기 때문에 중심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메인을 갖다 이렇게 놓고 선을 먼저 그려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일단 하나가 선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위아래가 이렇게 똑같은가를 봤더니 지금 위아래가 똑같은 것 같지가 않아요. 각도가 여긴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55,70이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45도에 90으로 돼 있어요.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는 길이가 다르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그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요 기준을 여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선을 늘어뜨린 다음에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55,70을 해주면은 선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또 선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선을 그려주는데 이번에는 90 그리고 중괄호 마이너스 45도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옵셋으로 40만큼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선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딱 이렇게 만났는데 여기 보면 떨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를 위해서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길이를 간단하게 할 때는 길이를 늘려주면 되는데 지금 길이 늘렸을 때 정확히 안 잡히잖아요. 어디까지가 내가 정확히 길이 늘리는지가 안 잡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제 오브젝트 스냅을 이용할 때 오브젝트 스냅에 보면은 익스텐션이랑 인터랙션이 설정이 돼 있으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마우스를 여기 이 점에 갖다 놓고 한번 잠깐 갖다 놓고 마우스를 치워보면은 지금 화면에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녹색 십자선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다시 마우스를 갖다가 댔다가 떼면은 녹색 십자선이 없어졌고요. 다시 또 하면은 녹색 십자선이 생겨요.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마우스를 갖다가 떼도 녹색 십자선이 생기거든요. 뭐 이런 데다 갖다가 떼도 녹색 십자선이 생겨요. 요게 뭐냐면은 프로그램에서 기준점을 임시로 잡아준 거예요. 임시로 잡아주고 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요렇게 여기 임시로 잡은 데서부터의 수직선이라든가 여기 잡은 데서부터의 수평선이라든가 수직선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잡은 데서부터의 연장선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스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몇 번만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십자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마우스를 적당히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연장선이 만들어집니다. 연장선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트림으로 트림으로 요거랑 요거를 잘라주면은 여기 가운데서 정확히 만나지는 않아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딱 만나는 이거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가운데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대칭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 자체가 90이랑 45도 그리고 여기는 55에 70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대칭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반원을 그려줄 건데요. 반원을 그려줄 때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선을 그리는 걸 켜주시고요.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한 번 더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선을 하나 더 그려주고요. 원을 그립니다. 이번에는 원을 요 가운데서부터 요 끝에까지 스페이스로 한번 원 더 그리고 요 가운데서부터 끝에까지 해준 다음에 요 선을 기준으로 트림을 사용해서 이거를 잘라주고요. 마찬가지 위에도 요 선을 기준으로 트림을 사용해서 이거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기준 잡았던 요 선 삭제해주게 되면은 겉모양 자체는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원이 있는데 원의 위치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원의 중심은
이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요 두 개 선의 가운데 연장선으로 보여요. 그렇다면은 옵셋을 다시 한번 켜주고요. 이번에는 요 40의 중간 20이 되겠죠. 20만큼 여기서 요렇게 해서 가운데 라인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옵셋을 키고요. 이번에는 19.5만큼 여기서 옵셋을 한번 해주고요. 껐다가 옵셋 다시 한번 15만큼 여기서 옵셋을 해주면은 이 세 개의 만나는 지점, 여기가 이 각 원들의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원의 크기는 지름이 15죠. 그러면은 원을 그리는 C로 들어가서요. 여기 만나는 지점에서 지름이 15니까 반지름은 7.5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크기가 완성이 되고요. 요거는 선택을 하고 CO 복사명령어 중심점을 잡아서 여기랑 여기에 딱 갖다 대주면은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선 이제 필요가 없죠. 임시로 잡았던 선이니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나서 빨간색 선은 제가 중심 잡으려고 그렸던 선들인데 더 이상 필요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 빨간색 선들은 여기 이 치수선들을 그리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므로 아직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치수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치수선을 먼저 그리는데 치수선 그릴 때 저는 이거를 사용하라고 했죠. 요거를 눌러서 알기 쉬운 거부터 그려봅시다. 60, 요게 제일 알기 쉽죠. 우리가 처음 그린 거기도 하고요.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 요 끝에와 요 끝에를 잡고 요렇게 어느 정도 적당히 늘려주면 60이란 치수선이 그려졌는데 글씨가 많이 작죠. 화살표도 그림보다 작아 보이고요. 이건 나중에 딤 스타일을 들어가서 나중에 다시 설정을 해줄 거니까 그거는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서 스페이스나 ESC를 끝내지 않으면은 아직 치수선 그리는 게 남아 있어요. 이 상태에서 치수선을 추가적으로 더 그려볼 겁니다. 요 끝에서부터 여기 원의 중심까지 요렇게 하고 왼쪽으로 가져가면 요렇게 수직 19.5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19.5를 여기 이 위의 선과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이 이렇게 일자로 쭉 나와 있잖아요. 요걸 맞추는 방법은 여기서 요렇게 끝에 화살표 끝에다 가져가면 스냅이 잡힙니다. 거기다 대고 클릭하게 되면 요렇게 깔끔하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한 번 더 여기서부터 요 원의 중심까지,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은 여기서 스냅에서 센터가 켜져 있을 때 그때 마우스를 원에 갖다 대면은 요렇게 중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을 클릭을 해주고요. 이쪽으로 끌어와서 또 화살표 끝에다가 스냅 잡아서 클릭. 한 번 더 요 중심에서부터 이쪽 원에 갖다 대서 중심 찾고 쭉 끌어와서 여기 끝에다가 클릭 해주면은 똑같이 요 세 개에 대한 치수선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요것도 그려야죠.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90만큼 요렇게 치수선 하나 그려주고요. 치수선 그릴 때는 가능하면 여기 나온 거랑 비슷하게 한 요정도 그리면은 비슷한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또 치수선이 어디 있나요? 여기서부터 요 끝에까지 해서 왼쪽으로, 제대로 안 찍혔네요. 다시 지금 ESC 눌러가지고 취소가 됐는데 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다시 이 치수선 그리는 걸 실행을 시켜주고요. 요 끝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해주고 왼쪽으로 해주면은 딱 70 찍히고요. 요 끝에서부터 다시 한번 요 끝까지 해주고 위쪽으로 55 딱 찍어주고요. 그리고 또 여기랑 여기도 남았죠. 요거는 요 끝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해주고 요렇게 밑에도 요 끝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해주고 요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게 바깥쪽으로 좀 튀어나가요. 가로를 지금 150으로 리미트를 잡았는데 그보다 더 넓게 잡았어야 하나 보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ESC로 취소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아직 안 그린 치수선이 있죠. 45도랑 지름 15. 요거를 하려면은 여기 들어가서 앵귤러, 요게 각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앵귤러의 사용법을 다시 보면은 원하는 두 개의 선을 요렇게 선택을 해주면 각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45도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지름을 표시할 때는 다이어메터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고 원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요런 식으로 지름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고자 했던 것들은 다 그려졌어요. 그럼 이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 뭐가 있죠? 요 빨간색 선, 중심선이라고 제가 레이어를 잡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지워준다던가 아니면 여기 레이어 설정에 들어가서 안 보이게 요거를 클릭해서 메인이 아니죠. 중심선 컨트롤 Z로 살려주고 중심선을 요 전구 모양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해주면은 우리가 의도한 그림 자체는 다 그려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치수선의 글씨 크기라든가 화살표 크기 그런 것들도 해줘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여기에 요 선이 표현이 안 됐어요. 그쵸? 여기 45도는 있는데 요 선이 표현이 안 됐잖아요. 이걸 위해서 선을 따로 그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짐 설정에서도 그러니까 짐 스타일에서도 요걸 해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선을 임의로 그려주는 게 더 쉬우니까 그냥 요런 식으로 해서 끝내는 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그리면서 깜빡한 게 있네요. 치수선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치수선이 모두 선택이 되겠죠. 치수선을 모두 선택을 해주고 요거를 치수선으로 바꿔줍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딤 스타일에서 글자 크기나 화살표 크기 이런 것들만 좀 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글자 크기랑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대충 이렇게 사이즈를 비슷한 정도, 요거보다는 좀 작아 보이고 요거보다는 조금 커 보이는데 요 정도에다 화면에 맞춰놓고 글자 크기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딤 S까지만 치면 딤 스타일이 켜지고요. 여기서 모디파이 들어가서 세부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하이트 요거 건들면은 글자 크기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요 라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라인에서 건들만한 거는 요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두 가지에서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보면은 첫 번째 거는 이 화살표로부터 선이 얼마나 더 삐져나와 있냐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삐져나온 정도랑 여기에 삐져나온 정도를 대충 비교를 해보고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맞추면 돼요. 이 값이 지금 1.25고 지금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정도니까 저는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offset from origin 요거는 원래 있던 데서부터 치수선이 얼만큼 떨어져 있냐 그걸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조금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거의 붙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겉보기엔 붙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요 수치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요 수치를 조정을 하는데 얼마나 줄 거냐? 저는 여기서는 3만큼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한번 눌러볼게요. OK 눌러서 여기 나온 다음에 Close 하게 되면 선은 거의 조정을 얼마 안 했으니까 여기 튀어나온 건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 떨어진 거는 확연히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근데 3을 줬더니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모디파이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절반인
1.5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알아서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심플 앤 에로우 들어가지고요. 이거는 요거 에로우 사이즈만 건드려 주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에로우 사이즈를 비교를 대충 해보면은 한 1.5배? 2배? 그 사이쯤 되겠어요. 그래서 5보다 좀 작게 할까요? 4? 4로 해서 하면은 크기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크다 싶으면 다시 줄이면 되니까요. 그리고 텍스트에서는 텍스트 하이트 요걸 건드면 된다고 했고, 요거 offset from dim line 글씨가 선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거를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텍스트 하이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값이 2.5로 돼 있는데 이 글자 크기가 확연히 작죠. 대충 봤을 때 한 2배? 2배보다 조금 큰가? 2배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5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offset from dim line 같은 경우에 지금 0.625인데 0.625가 이만큼 떨어진 거, 그리고 여기서는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면은 저는 한 1.2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수치는 정확하게 도면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서 실행을 시켜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떨어졌는데 혹은 아직도 좀 더 떨어져야겠는데 하면은 이걸 켜서 다시 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해보겠습니다. 클로즈 해보면은 글자 크기랑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제 생각엔 글자 크기랑 화살표 크기를 조금 더 줄여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모디파이 들어가주고요. 심플 앤 에로우에서 에로우 사이즈를 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를 4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클로즈 하면은 이제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요 정도 하면은 이제 원하는 그림을 다 그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내셔도 되고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은 여기 튀어나온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요걸 고쳐주려면은 이제 여기서 요거를 켜도 되거든요. 요거를 전구를 켜서 전부 다 보이게 해주고 컨트롤 A를 눌러주면은 전부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A 전부 선택이 돼요. 그래 놓고 이동 명령으로 왼쪽으로 10만큼만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갔네? 그러면은 다시 컨트롤 Z 해주시고요. 모두 선택 컨트롤 A 해주고 이동 명령으로 왼쪽으로 5만큼만 이동을 해줬더니 이쪽도 들어왔고요. 이쪽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요 중심선만 딱 꺼주게 되면은 리미트 안에 모든 그림이 들어가고 치수선까지 그림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그림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에 남은 시간 동안이랑 그리고 다음 시간에 통해 가지고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요거는 전체 사이즈도 지정이 되어 있고 레이어 설정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도 치수선들이랑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중간고사 대체 과제도 요거랑 유사한 난이도의 유사한 포맷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리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새 파일 만들어 주시고요. 리미트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한글로 돼 있으니까 영문으로 바꿔서 리미트 설정부터 하고요. 0,0에서부터 사이즈가 전체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죠. 600 곱하기 600. 이 바깥에 있는 치수선 같은 경우에는 안 그리셔도 무방합니다. 600 곱하기 600을 알려주기 위한 걸 뿐이에요. 600, 600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스냅 세팅에 들어가서 요거를 꺼줍니다. 그러면은 요만한 데다 그리면 되겠고요. 먼저 레이어 설정부터 먼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 화면을 켜가지고 레이어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하나씩 이름부터 정해주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름은 박스네요. 박스 정해주고요. 두 번째 이름은 센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DIM이고요.
dim은 치수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름은 심볼입니다. 심볼은 기호를 의미하죠. 이게 수도꼭지 모양의 기호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레이어 이름을 붙인 거고요. 마지막은 텍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색깔이 다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색깔을 위에서부터 보면 박스는 흰색이고요. 센터는 빨간색입니다. 센터는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dim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입니다. dim을 노란색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제가 드린 이 파일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왜 노란색으로 했냐면은 의도한 건 노란색이 맞아요. 노란색으로 그려야 이 바탕이 검정일 때 잘 보여요. 근데 노란색은 출력하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색깔을 바꿔서 파란색으로 해서 잘 보이게끔 구분이 잘 되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여기에 써진 걸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는 옐로우, 노란색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이니까 다음 선들은 건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은 라인 타입이 센터로 돼 있어요. 센터에 라인 타입이 로드에 들어가서 센터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OK 해주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레이어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그릴지를 먼저 봐야겠죠. 어떻게 그릴지를 먼저 봐야겠는데 전체 보니까 이게 600 곱하기 600에 박스가 먼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표 형식으로 선이 이렇게 쭉쭉 그려져 있고 안에 글씨들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순서를 일단은 따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외곽 박스랑 표가 박스 레이어에 속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죠. 요걸 토대로 박스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박스는 REC를 통해서 사각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사각형을 그리는 거는 0,0에서부터 600, 600까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처럼 된 요걸 그리면 되겠는데요. 이 표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진 않은 건데 여기 테이블, 요 기능을 사용해서 그려도 됩니다. 요 기능을 사용해서 테이블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작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글자를 이런 식으로 써 넣어도 되고요. 혹은 여기서 선을 쭉 그린 다음에 이 선을 이동을 시켜서 글씨 크기가 10이니까 표의 사이즈는 15 정도면 될까요? 15만큼 이동을 시키고 15 이동시키니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15 말고 요거를 2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작은 것 같은데? 그럼 화끈하게 30으로 가죠. 위로 10만큼 더 이동을 시켜서 30으로 가주고요. 그리고 옵셋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30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만큼 이렇게 가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취소해주고 선 그리기로 요 사이즈를 이렇게 선을 그려준 다음에 이동을 적당한 위치 뭐 100만큼 해볼까요? 100만큼 그 다음에 옵셋으로 또 100만큼 요거를 요렇게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그 다음에 요것만 이동을 이쪽으로 50만큼 요 정도 하면은 얼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여기에다 작성하는데 뭐라고 작성하냐, 한글로 레이어 이름 해주고 전체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를 10 엔터 해주고 클로즈 텍스트 에디터 해준 다음에 요거를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죠. justify를 탑레프트가 아니라 미들 센터로 해준 다음에 이거를 닫아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가 가운데에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운데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요거를 위치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선을 그려줄 건데요. 아니, 선 그리기보다 요거를 옵셋을 해서 50만큼 이쪽으로, 그리고 요게 300이었으니까 아니 30이었으니까 옵셋을 15만큼 여기서 요렇게 해주면은 요 정가운데 위치가 딱 잡히거든요. 다시 글씨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딱 갖다 맞춰주면은 정확히 이 위치에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쓰면 되는데, 복사할 때 어떻게 편하게 복사를 할 수 있냐면은 C5 누르면은 복사 명령이잖아요. 글씨를 선택을 하고 C5를 눌러서 복사를 하는데, 요 모서리를 클릭하고 요쪽에다 맞추고, 여기다가 맞추고, 여기다가 맞추고, 여기다가 맞추고, 맞추고, 요렇게 하면은 정확히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글씨가 위치하게 되고요. 요만큼만 선택을 해서 또 C5를 눌러서 여기서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요렇게 해주면은 글씨 자체가 다 이동이 돼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였죠? 선 그리기 들어가서 요렇게 마우스를 요렇게 갖다 대면은 길이가 얼마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150이었잖아요. 그리고 요 길이는 50이니까 글자랑 요 가운데 선 요것만 선택을 해서 M을 눌러서 이동으로 오른쪽으로 25만큼 이동을 시켜주면 여기 안에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가주고요. 요거는 간격이 100이었으니까 상관없죠. 그럼 여기는 또 길이가 얼마였죠? 여기도 150이네요. 그러면은 요것도 이동으로 이쪽으로 25만큼 이동을 해주게 되면 가운데가 딱 맞춰집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 안에 들어가서 요 텍스트들을 박스, 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하고 센터, 요것도 더블 클릭해서 DIM 요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걱정이 될 만한 거는 라인 탭 스케일 0.5가 과연 이 안에 다 들어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부터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전체 선택해서 라인 타입 스케일 0.5 해주고 클로즈를 했더니 이렇게 줄이 넘어가 버렸죠. 이 경우에는 요 옆에 세모를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늘려주면 한 줄로 변경이 됩니다. 다행히 한 줄에 다 들어가네요. 그리고 요게 제일 길었으니까 나머지도 한 줄에 다 들어갈 거고요. 요거 필요 없죠. 요거 필요 없고요. 요거 필요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단순 작업으로 텍스트만 바꿔주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표를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알려드린 테이블 요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자, 테이블이 컬럼 열이죠. 열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5개, 5줄. 그리고 로우가 이게 줄이거든요. 줄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요거를 6. 그리고 나서 퍼스트 셀을 스타일을 데이터로 해주고요. 그리고 OK를 해주게 되면은 요렇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안에 내용을 마치 엑셀에서 작성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주고, 요 안에 이것도 글씨를 더블 클릭하면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요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뭐 글씨 크기 수정을 해준다던가, 뭐 정렬 방식, 이거는 정렬 방식을 여기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네요. 안에 내용을 채우고 나서
크기는 여기 점들, 이런 점들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지? 저도 이 테이블 기능은 잘 안 써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원하는 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건가? 근데 이게 왜 왼쪽으로 넘어가죠? 왜 이거를 늘리면은 하나만 잡고 이렇게 늘리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는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런 표를 사용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표를 잘 안 쓰기도 하고 안 써봐서 잘 모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을 그어서 표를 구성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찌됐든 요거는 한 번만 해보면 되는 거고 나머지 글씨 바꾸는 거야 반복 작업이니까 저는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바꾸는 건 생략을 하고 요 기준선 잡았던 것들만 싹 지워서 이렇게 표를 완성을 한 것처럼 이렇게 완성했다 치고 그림을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까먹은 게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글씨가 외곽 박스랑 표는 지금 박스로 돼 있는 거 레이어 안에 맞는데 글씨가 텍스트라는 레이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글씨를 클릭을 해보면은 박스 안에 레이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만 텍스트라는 레이어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요거를 다 클릭을 하고요. 선만 제외를 시켜줍니다. Shift 눌러서 선만 이렇게 제외를 시켜줘요. 선만 뭐 클릭 몇 번 혹은 드래그 몇 번 Shift 눌러서 드래그 이렇게 해주면은 글씨만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요걸 눌러서 텍스트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안 보이게 하면은 텍스트만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해줘야 레이어 설정이 제대로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오늘은 빨간 선, 그러니까 중심선 그리는 것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심선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중심선 그리는 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레이어부터 중심선 센터로 바꿔주고요. 그러고 나서 선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느냐? 요 가운데가 딱 봐도 요 전체 가운데인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 중심 여기를 잡아서 여기 끝까지. 왜 끝까지냐? 나중에 바꿔주면 됩니다. 밑에 필요 없는데 잘라주면 돼요. 일단은 필요한 기준선을 쭉 잡기 위해서 전체 다 그렸고요. 세로는 일단 그렇게 그렸다 치고 가로중심선도 그려보겠습니다. 가로중심선은 어딘지 위치가 지금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려진 걸 바탕으로 대충 추측을 해보자면은 요 원의 사이즈, 그러니까 여기는 4분의 1 원이 되겠는데 4분의 1 원의 사이즈가 80이고요. 대충 이 원을 딱 이렇게 두른다고 했을 때 80짜리 원이 거의 밑에 다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안쪽에 요 원의 사이즈는 지정이 안 돼 있지만은 겉보기에 여기랑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인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예요. 같게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표시가 따로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반지름이 20이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이 되겠고요. 절반이니까 30. 그러면은 요 안쪽 원의 크기는 50이 될 겁니다. 빨간 원의 크기가 50이란 얘기죠. 50에다가 20 더하면 7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그만큼 정도가 떨어진 데가 더 밑에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140 정도 띄워서 요 가로선을 만들면 적당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정확히 나오지 않은 거는 다 그린 다음에 이동을 통해서 조금 이동을 시켜줘도 되니까 선을 그릴 때 여기서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 선을 이동을 시켜서 위쪽으로 140만큼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우클릭을 한 다음에 프로퍼티에 들어가 주시면요.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라인 타입 스케일을 0.5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라인 타입 스케일 요거를 클릭을 해서 0.5로 놓고 엔터를 하겠습니다. 요걸 하라는 게 요 라인 타입 스케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요걸 왜 했냐면은 지금 바뀐 게 없어 보이죠? 왜 바뀐 게 없어 보이냐면은 라인 타입이 변경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들어가서 센터로 바꿔주면 요렇게 라인 타입이 바뀝니다. 그럼 이 라인 타입 스케일이 뭘 의미하는 거냐? 요거를 다시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1로 바꿔주게 되면요. 점선의 간격이 더 커졌죠. 요게 0.5가 요 그림에 그려진 거랑 같은 간격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이 상태로 해놓고 이 선들을 옵셋을 해가지고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각종 선과 원을 통해가지고 요 그림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셋을 할 때 이제 가로선부터 위아래로 옵셋을 해볼게요. 위아래로 30만큼 옵셋을 하게 되면은 위아래 요 선들이 지정이 되겠죠. 옵셋을 할 때 30으로 해주고요. 옵셋을 요렇게 위아래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0만큼 4분의 1 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0만큼 들어가니까 50만큼도 한번 해주고 20만큼도 해주면은 위치가 좀 기준선이 많아지더라도 선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셋 들어가서 50만큼 여기서 올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옵셋으로 20만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0이죠. 그래서 20만큼 한 번 더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니까 다시 옵셋을 100을 해주는데 이 100은 요 끝에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옵셋을 100을 해주면 요 가운데 위치까지 이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밑으로 찾아가 볼게요. 밑으로 찾아갈 때는 여기 60만큼 된데 여기서 60만큼 되는 데가 여기죠. 여기서부터 밑으로 80만큼 하면 이 원의 중심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거를 위해서 옵셋을 다시 해주고 80만큼 해서 요 위에 요 선부터 밑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20만큼 옵셋을 20만큼 해서 요렇게 잡아주고 그러면은 요 맨 밑에 선까지 이제 다 잡았습니다. 이 다음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 원래 잡았던 중심선이 어딘지 헷갈리지 않기 위해 요것만 오른쪽으로 좀 길게 이렇게 해서 정확히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요 선도 위쪽으로 좀 길게 정확히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머지 선들의 경우에는 임시로 그어놓은 선이고 요 두 개 선만큼은 나중에 계속 써서 최종 그림에도 포함돼야 될 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쓰고 요 선들만큼은 지워주는 게 맞습니다. 일단 여기서 뭐부터 그릴 거냐면은 가로에 이렇게 중심선들, 보조선들을 복사를 해놓은 거 보면은 가로선부터 그리겠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가로선의 위치는 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오른쪽부터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150만큼 떨어진 데까지 이 선이랑 이 선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옵셋을 150만큼 이 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긋는데 L로 선을 긋고요.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으면 빨간색이 되죠. 빨간색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심볼, 우리가 메인이 되고자 하는 심볼로 바꿔놓고 선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면 지금 이 선을 이만큼 그린 거고 여기도 선을 이만큼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선이랑 요 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는 80이고 그러니까 40만큼 띄우면 되겠고 요거는 30만큼 띄우면 되겠죠. 자, 이번에 또 옵셋으로 40 해주고요. 요거를 좌우로 한번씩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취소를 해주고 다시 한번 옵셋 들어가서
이번에는 30으로 요거를 이만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해주고 나면요, 다시 요 심볼인 걸 확인하고 선 그리는 걸로 가서 여기서 요만큼이랑 그리고 요만큼,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내리고 여기도 내리는 걸로 돼 있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라내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길게 뽑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뽑아내고 나면은 더 이상 이 두 개 기준선, 이쪽에도 두 개 기준선은 필요가 없어요. 쓸모를 다 했어요. 다른 데 쓰이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지워주고요.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여기 이 원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해볼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일단 원하는데 아무데나 C를 눌러서 원을 뭐 여기도 좋고 아무데나 요 반지름 50짜리를 먼저 그려봅시다. 반지름 50짜리를 그려주고요. 이 원을 가지고 이동을 눌러서 요 밑에 4분위점 있는데 4분위점 있는 데를 정확히 찾기 어렵다 하시면은 여기서 4분위점 요거를 켜줘서 여기서 4분위점을 정확히 찾아준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여기 이 선 위에 아무데나 한 군데 놔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걸 한 번 더 이동을 해주고요. 이쪽에 4분위점 여기를 잡아서 여기다가 딱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할 일은 요거를 다 잡고요. 트림이죠? 트림으로 요쪽 잘라내고요. 요 안쪽도 잘라내고 그리고 이쪽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은 이 원하는 곡선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대쪽의 경우에는 요게 그대로 요 기준선을 따라서 미러된 거기 때문에 미러 시켜도 되고요. 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해도 됩니다. 저는 미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MI 눌러서 기준을 여기다 잡고 요렇게, 그리고 지울 거냐 기존 숏을 지울 거냐 여기서 노를 해야겠죠. 그래야 요것도 살아남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 잡고 다시 트림으로 요거를 잘라 주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요 부분 다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을 완성시켜 봅시다. 이쪽을 완성시키는데 이거는 이쪽으로 20만큼 떨어져 있고요. 위아래로 10만큼 떨어져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옵셋으로 20만큼 요거를 떨어뜨려 주고요. 이렇게 떨어뜨려 주고요. 그 다음에 옵셋으로 10만큼 위아래로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요렇게 해주고 선을 긋는데 요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왜 여기 마무리 짓는 걸 안 그었냐면은 여기에 원으로 요렇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세로선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안 그린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요거는 따로 곡률이 나와 있지가 않는데 지금 보면은 4분의 1원처럼 보입니다. 4분의 1원처럼 보이면은 4분의 1원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C를 눌러서 이게 4분의 1이고 요거의 반지름이 그러면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다가 반지름 10짜리를 그려주시고 요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이동 4분위점을 잡고 여기에 맞추고 또 4분위점을 잡고 이동으로 여기다가 맞춰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만큼 선택해서 트림으로 요 부분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 잘라주고 해주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러로 위쪽으로 이렇게 반전시키고 노를 해주게 되면은 똑같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트림으로 이번에도 요거를 잘라주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완성이 된 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또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쓸모를 다 했어요. 그래서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쪽을 그려볼 건데요. 이쪽은 어떻게 그리냐면은 일단 바깥의 원부터 먼저 그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원의 중심이 정확히 어딘지 표현이 안 돼 있긴 한데 아무리 봐도 대충 이 라인하고 거의 맞아 보이죠. 그럼 이 라인에 맞춰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여기라고 치고 C를 눌러서 여기다가
반지름 30짜리 원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20짜리를 그리기 위해서 원을 그리는 이 방법을 이렇게 택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그리면은 이 위치를 정확히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정확히 어딘지 알기가 힘들거든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을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고 딱 이렇게 봐도 여기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접선 형태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접선 형태로 이어져 있으면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을 그릴 때 탄젠트를 사용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 탄젠트 탄젠트 라디우스라든가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라든가 요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지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탄젠트 탄젠트 라디우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요거를 눌러서 탄젠트 될 선, 요 선의 탄젠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원의 탄젠트가 될 겁니다. 그래 놓고 반지름을 20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요렇게 접선으로 만나는 원이 형성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줘도 되고, 이거는 저는 미러로 하겠습니다. 미러로 요렇게 미러를 해주시면은 이게 접선으로, 이 선이랑 이 원이랑 접선으로 만나는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랑 요 선이랑 요 원이랑 다 선택을 하고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을 잘라내면 됩니다. 요거 필요 없죠? 여기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필요 없고요. 요것도 필요 없고요. 여기 필요 없고요. 여기 필요 없습니다. 안 잘라질 때는 다시 요것만 잡아서 트림으로, 여기서는 이게 트림으로 안 잘라지는데요. 왜 안 잘라지냐면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접하는 부분이 한 군데밖에, 기준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여길 자르려고 하면은 어디 다른 데 기준되는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요거까지 잡고 이렇게 해야 여기를 남기고 요걸 잘라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TR을 눌러서 트림을 한 다음에 요걸 눌러주면 깔끔하게 이렇게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선이 그려져 있죠. 선이 어디까지 그려져 있냐면 가운데서부터 90 떨어진 위치까지. 그러면은 옵셋으로 90을 잡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선을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그어주면은 딱 이만큼 선이 그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치를 잡고 나면은 이제 여기 이 원의 중심, 여기를 이제 찾았죠. 여기를 찾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C를 눌러서 여기 중심 찾았으니까 반지름 80짜리, 한 번 더 C를 눌러서 반지름 20짜리 이렇게 그려주고요. 잘라낼 부분 요거 기준으로 자를 거고요. 요거 기준으로 자를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트림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은 여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선이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선이 연장되는 부분이 여기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진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밑으로 이제 여기서 선을 내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선을 내리고요. 선을 내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어줬으면은 이제 이쪽 선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하기 전에 요 중앙선 빨간 선 요거 남았잖아요. 요것도 그려주고 갑시다.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 센터로 넘어가 주고요. C 눌러서 원 그리기로 여기서 이만큼 그려준 다음에 요 선과 요 선을 기준으로, 혹은 요 두 개 선을 기준으로 트림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 그리기로 여기를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이제 이만큼 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썼어요. 요 선도 필요가 없네요. 여기 그리는 거 다 썼으니까 요 선도 지워주고요. 요것도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선도 이제 다 그렸네요.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도 지워주고요.
요 세계선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윗부분만 남았습니다. 윗부분만 남았는데 이거를 그릴 때 요 선을 먼저 그리는 것보다 원을 먼저 그리게 되면은 여기서 선을 그냥 쭉 끌어올려서 원에 맞닿게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원을 먼저 여기서 그리려고 보니까 빨간색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심볼로 맞춰주시고 C를 눌러서 원을 여기다가 20짜리 원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선을 이 선에 맞춰서 그리기 위해서 옵셋을 10만큼 이렇게 좌우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 그리기로 여기를 쭉쭉 이어주면 요 선 필요 없고요. 요 선 필요 없네요. 여기까지 그려줬고 이제 이 그림에서 남은 부분은 여기 이 삼각형 두 개만 남았습니다. 삼각형 두 개 위치를 잡기 위해서 봤더니 양쪽으로 140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한쪽씩 70씩 되겠죠. 옵셋으로 70만큼 요거를 우측으로 좌측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위아래로 10씩 가운데 기준 위아래로 10씩 옵셋을 해주면 되겠죠. 옵셋을 10씩 위아래로 위로 아래로 해주고 선을 여기다가 그려주면 요 끝에 기준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지금 보면은 여기에 뾰족하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디 이 꼭지점이 되는 데가 어디 명확히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슷하게 그리기 위해서 혹은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선이 요 가운데서 만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되게끔 그려주면 됩니다. 가운데서 만나는 걸 반대로 얘기하면 선 그릴 때 여기서부터 요 끝에까지 그리게 되면 가운데서 딱 만나죠. 그리고 여기도 요 끝에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가운데서 딱 만나고요. 요걸 기준으로 트림을 해주고 요거를 잘라주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면은 이제 필요 없는 선들 요거 지워주고 요거 지워주게 되면은 일단 형태는 다 잡았어요. 형태는 다 잡았는데 그 다음에 아직 안 그린 게 있죠. 아니 안 그린 거라기보다는 잘라내야 될 게 있죠. 요 선들이 지금 기준 잡기 위해서 썼긴 했지만은 여기도 보면은 선이 분명히 있어요. 요걸 잘라내야 되는데 어디서 잘라내야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오른쪽으로는 여기서 잘라내면 돼요. 요걸 잡고 트림해서 요걸 잘라내면 되고요. 왼쪽으로는 여기까지만 이어지면 되니까 요걸 기준으로 트림을 해서 요거를 잘라내주면 됩니다. 아래쪽으로는 여기까지만 오면 되니까 요걸 기준으로 트림을 해서 요거 잘라주고요. 위쪽으로는 이 원에 여기까지만 오면 되니까 원을 기준으로 트림을 해서 위쪽을 잘라내주면은 그림 자체는 다 그렸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려야 될 게 있죠. 여기 치수선들. 치수선을 그리기 위해서 요 치수선 그리는 걸 사용을 할 건데 그 전에 치수선 그리기 전에 레이어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레이어를 DIM 요 치수선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DIM 이 디멘전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디멘전을 그릴 때 한쪽부터 자기가 원하는 쪽부터 그려주시면 돼요. 저는 오른쪽부터 그려서 이렇게 그려 나갈게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그려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80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60 자, 밑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20 그리고 또 여기서 요 끝에까지 밑으로 해서 여기를 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높이 맞추려니까 지금 제대로 안 맞죠.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밑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ESC나 스페이스로 취소해주고 요걸 잡고 요 끝에를 여기를 클릭해서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요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저 그리겠습니다. DIM을 누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밑으로 해서 여기다가 맞춰주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으로 해서 여기다가 맞춰주고, 한 번 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으로 해서 맞춰주고, 왼쪽은 여기서부터 위치가 어디죠? 20 딱 잡혔네요. 여기다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주면은, 여기서 지금 이게 130으로 나왔는데 여긴 150으로 써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원본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요 부분에 자세히 보면은 화살표가 요쪽 끝에는 이쪽에 있는데 이쪽 끝에는 여기에 없죠. 잘못해서 요 끝에까지 화살표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130 더하기 20 해가지고 150이 맞게 나오죠. 이 부분이 원본 그림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마저 그리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20이 딱 여기 맞춰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요 가운데까지, 가운데가 잘 안 잡힐 때는 원의 중심이랑 동일하니까 원의 중심을 찾아서 원의 중심까지 왼쪽으로 해서 요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잘 안 맞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ESC나 스페이스 눌러서 취소해주고 요걸 눌러서 다시 맞춰주고요. 그리고 또 마저 그리겠습니다. 치수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쪽으로 빼주고, 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렇게로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치수선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파란 선이 여기에 있고 밑으로 와서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파란색이 겹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다 놓고 세로로 치수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스페이스나 ESC로 빠져나온 다음에 요거를 클릭해서 적당한 위치 여기다가 딱 맞춰주면 위치를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 요 정도 위치를 옮겨주겠습니다. 같이 요것도 이렇게 옮겨주면은, 여기다가 끝에다 맞춰서 옮겨주면은 요렇게 잡아주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려야겠네요. 요거를 그려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요걸 잡고 여기 잡고 요렇게 요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한 번 더 여기서 여기까지 요 정도? 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요렇게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파란 선이 겹쳐져서 잘 안 보인다기보단 아예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파란 선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끝에 있잖아요. 요 끝에를 잡고 여기다가, 끝에를 잡고 여기다가, 여기도 요거를 끝에를 잡고 여기다가, 끝에를 잡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끝에를 잡고 여기다가, 끝에를 잡고 여기다가 요렇게 해주시면은 딱 여기만 이렇게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선에 대한 치수선은 다 됐고요. 원에 대한 치수선 마저 그리겠습니다. 원에 대한 치수선은 반지름이죠. 반지름에 대한 거는 먼저 요원, 요원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요원도 그려줘야죠. 요원도 요 정도. 한 번 더 이쪽도 요 정도, 요 정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요 정도. 요것도 이 정도. 또 있나요? 여기도 있네요. 요것도 요 정도. 그럼 치수선 다 그렸죠? 치수선 다 그렸으면 이제 치수선의 사이즈를 조정을 해줄 차례입니다. 글씨 크기 같은 거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DIM S까지 눌러주면 dim 스타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dim 스타일에서 modify 가주시고요. modify에서 하나씩 조정을 해봅시다. 일단 라인부터 요 두 가지만 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extend beyond dim lines 하면은 요 치수선에서부터 얼만큼 더 바깥으로 나가 있냐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글씨 크기만큼 거의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글씨 크기가 작은 것도 있지만 이보다는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5니까 어느 정도면 될까요? 이 글씨가 높이가 10이니까 이게 10인데 그거에 반이 채 안 되는 것 같죠? 저는 여기서 4를 줘볼게요. 그리고 치수선의 위치를 보면 치수선이 원본에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것도 원본에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사이즈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화살표 사이즈가 지금 너무 작아요. 이거보다는 큰 것 같은데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4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하이트, 이 글자 크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차이가 나죠. 지금 그 차이가 나는 걸 어느 정도인가 봤을 때 요 20이 지금 거의 여기에 꽉 차게끔 들어가 있잖아요. 그 꽉 차게끔 들어가려면은 어느 정도 돼야 될까를 봤을 때 일단은 2배만 놓고 한번 어느 정도 크기인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5로 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offset from dim line, 이 라인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인데 여기 보면 좀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긴 떨어져 있는 게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만 놓고 한번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하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글씨 크기는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죠. 그리고 글씨하고 dim라인의 사이 간격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화살표 크기도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요. 요 끝에서 튀어나온 정도를 보면은 좀 더 튀어나와야 될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dim 스타일을 다시 들어가지고요. 여기서 modify 들어가서 글자 크기 좀 더 커져야 된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7 정도 줘봅시다. 그리고 여기 offset from origin이 아니고 요거 extend beyond dim line 요거가 더 커져야 될 것 같으니까 6 정도 줘봅시다. 그리고 OK 해주고 클로즈 해보면은 이제 좀 비슷해 보입니다. 글자 크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화살표에서부터 튀어나온 거리라든가 이제 좀 비슷해 보이죠. 이만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원본 그렸던 거 요거랑 똑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반복 작업에 대한 거는 굳이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씨를 바꾸는 거는 생략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과제를 해서 제출할 때는 글씨도 다 맞게끔 바꿔서 제출을 해야겠죠.